네. 사실 이제 오늘 그 양반 10주기라고 하는데 사실 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.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근데 노무현 하니까 아이 뭐 저렇게 노무현 하나 하기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좀 외면하고 싶었는데 또 저녁이 되어 가면서 혼자 가만히 좀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양반이. 사실 저 노무현 그 양반 대통령 할 때는 정말 미워했거든요. 막 싫어하고 반대했어요. 제가 그 양반 뽑았는데 대통령 괜히 이 사람 만들었다 할 정도로 저는 엄청 반대했어요. 왜냐하면 그 양반이 대통령 됐을 때 하는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솔직히 처음에 제가 그를 반대한 사건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김선일 씨 피랍 사건 기억나시죠? 그때 제가 그 양반을 정말 반대했습니다. 국가가 한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나? 내가 알던 노무현 맞나? 아니 한 생명을 포기를 하더니 이럴 수 있나? 라고 저는 정말 분개를 했어요. 그때는 정말 노무현을 반대를 하고 싫었습니다. 그래서 안성에 있는 시민단체 사람들과 안성에 있는 광신 사거리, 네, 지금은 다이소가 있는 거기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었어요. 김선일 피납 사건 때 김선일의 목숨을 포기한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한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짓밟을 수 있나?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반대 시위 집회를 했었죠. 그렇게 제가 반대를 시작을 하면서 또 반대를 한 게 뭐냐면 한미 FTA 아시죠? 한미 FTA 그거 하면서 노무현 정부라고 다를 줄 알았는데 노무현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. 지금. 근데 결국 한미 FTA를 체결을 하더라고요. 자국민 농부들을 사죄로 모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그때 분개를 했었거든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반대했던 게 뭐냐면 이라크 파병 아시죠? 이라크 파병 때도 왜 저걸 저렇게 이라크 파병을 하나? 그렇게 우리 국민 주권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주권 얘기하면서 전작권 찾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히 외치던 노무현 어디 갔나? 결국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라크 파병을 하는구나. 그래서 그때 엄청 반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노무현 찍은 거 후회했었습니다. 저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무현을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던 때가 언제냐면 평택 대출이 미군기지 사태입니다. 제가 사는 데가 안성이잖아요. 그리고 대출인 평택이거든요. 바로 옆 동네란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오마이뉴스에도 제가 기사도 쓰고 했는데 대출이를 지키던 그 시위하는 사람들과 제가 밤을 새웠어요.
그 시위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불도 쬐면서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웠어요. 왜 세웠냐면 그 다음날 아주 많은 병력이 경찰 병력이 대추리로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접한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취재하러 오마이뉴스 기자로서 취재하러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하러 아픔을 함께 하러 제가 갔었죠. 갔다가 밤에 그렇게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. 아침이 돼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혈전이라고 말할 때 맞는데 혈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대기도 들고 대나무도 들고 앞에 가림막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. 그리고 그때 시간이 모르겠습니다. 동이 트는 시간이었는데요. 조금 있다가 저기서 고개를 넘어서 그 전투 경찰 병력이 오는 게 보여요. 저 고개 넘어서 새까만. 그래서 오는데 한 뭐 100명, 200명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뒤에 또 오는 거예요. 또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시위대들은 그때 한 2, 300명?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그렇게 몰려오는 그 경찰 병력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어요. 그들이 군합발 소리로 딱딱딱딱 맞춰서 오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중국 대륙에서 그 전쟁할 때 보면 수십만 대군이 이렇게 줄 맞춰서 가면서 이렇게 딱 옛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저 느낌은 수십만 대군이 오는 느낌이었어요. 그렇게 그게 몇 개 중대인지 한 개 대대병력인지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논바닥에 새카맣게 몰려왔단 말이에요. 그때 그 공포는 대단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여기서는 돌을 던지고 저기서는 체류탄 같은 걸 쏘고 막 그렇게 했었죠. 저는 또 취재를 또 해야 되니까 어쩌다 보니 경찰 병력 쪽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 이 하이바 그렇죠? 안전모드 쓰지 않고 그냥 경찰 병력 쪽으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저를 막 잡으려고 경찰이 막 치유된 줄 알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기자들에게는 다른 표시를 뭔가 해줬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안 잡더라고요. 근데 제 앞에서 저기서 날아온 돌 때문에 정경이 돌을 맞아서 쓰러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. 지금도 생각 아찔한데 제가 거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거기서 안전모드 안 썼으니까 돌 맞아서 그냥 픽 쓰러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저는 막 정경 쓰러지는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또 대나무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정경 들어가서 때리고 부수는 거 맞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촬영을 했었죠.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. 야, 이 진보 정권 맞나? 아니 전작권 해소하자 그러고 누구보다도 미국에 더 당당하게 맞설 것 같은 양반이 대통령이 되니까 저렇게 변하네. 야, 노무현 변했다. 저렇게 변했다. 라고 저는 그때부터 더 노무현을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.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가 대통령직 그만두고 그랬었죠. 그리고 10년 전 오늘 저는 제가 섬기던 장애 친구, 그러니까 근육병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근육병 친구가 있었는데 그 근육병 친구가
근육병 친구가 누워서 계속 생활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그 가족들과 또 가난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안면도 꼬치 해수욕장에 놀러 갔었어요. 1박 2박 3일. 이 친구들이 해수욕장을 못 가봤으니까 그 가족과 그 가난한 친구들 데리고 이제 안면도에 해수욕장을 갔었는데, 해수욕장 가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.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아이고 참 자살을 했네. 아니 뭐 대통령이 뭐 자살을 해. 아이고 참. 그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, 장애인 친구와 그 다른 친구들과 거기에 더 집중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루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었죠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을 때만 해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소중함이 자꾸 느껴오더라고요.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그만두고 손녀와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농사 짓고 이런 것 이러는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죽음으로 사지로 몰았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, 이제 그가 죽고 나니까 미안한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죄책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이제 미안한 감정이 생기고, 또 그의 삶이 어떤 건지,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,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가고, 또 그러면서 그의 진가가 이제 보이고,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누구 막 이렇게 한 사람 막 이렇게 막 추앙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, 뭐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도 가끔씩 이런 그런 동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미안한 감정이 들고 이런 걸 보면 저 마음 한 곳에 깊은 곳에 그게 있나 봐요. 그래서 꽃이 지기 전에 꽃의 개함을 몰랐다는 그 말이 나에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삼국수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. 우리 모두에게는